자, 이렇게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 회계사고 참여연대 출신인데 그전에는 약간 좀 진보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계속 이쪽에서 활동을 하더라고요. 비판도 하고. 잘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손까지 들어줬으니까 되겠죠, 뭐. 장성철 소장님. 된다고 보고. 당연히 되죠. 근데 네. 잘 뽑았을까? 이거를 봐야 돼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뭐 전혀 뭘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참여연대 활동도 했고, 참여연대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과 그렇게 가까이 부딪혔던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지금 민심이 김건희 특검법 저거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게 높잖아요. 그래서 김건희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했어요. 나중에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하는 것도 저는 좀 궁금해지던데 지난 17일인가요? 그때 얘기했던 거 한번 들어보시죠. 어젠구나. 예. 만약에 그런 잘못이 있었고 국민적인 법 감정에 혹은 뭐 도덕 네. 감정에 도저히 이게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인정합니다. 네,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뭐 영부인이니까 네네네. 당연히 여기에 대한 입장을 그럼 밝히는 게 맞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실 거예요?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입장 밝히라고? 사과를 하시라. 예. 사과를 예. 경중을 따지자면 분명히 전 디올백 이건 심각한 사건이다. 주가 조작 말고 디올백? 예. 이것과 이것을 둔다라면 네. 둘 다 저는 부적절한데 네.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시점에서 분명한 진상을 이야기하고 또 사과를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네. 혹은 두 분 다 같이 입장을 표명하는 게 국민들의 뭐 감정을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네.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영 소장님, 이제 앞으로 저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될 텐데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저분 이제 그러면은 헷갈리죠. 야당 후보인지 여당 후보인지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고 지금 어쨌든 저 지역은 그 김성동 당협위원장 지지 세력들이 절대 저 사람은 안 찍을 거예요. 또 제3의 어떤 또 모종의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여권 분열이 자동적으로 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말까지 저렇게 하면 그 기존의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찍죠. 김경률 비대위원뿐만 아니라 이번에 뭐 영입했던 이수정 전 경기대 교수도 전이 아닌가? 지금도 교수인가요? 지금도 교수죠. 네. 네. 이수정 교수도 김건희 문제는 그렇게 쉽게 피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명품백 이거 다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갈지 궁금한데 들어볼까요? 여당이 또 한동훈 비대위가 이제 좀 민심을 더 끌어오기 위해서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좀 풀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법적으로 그럼 되겠는가. 재판 지연이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뭐 하나 제대로 된 확정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만 2년 이상씩 걸리는데 특검을 해가지고 또 거기다가 예산을 들이고 그런 일들을 또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총선을 앞둔 입장에서 참 게임을 이상하게 한다. 부당하게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차라리 그거보다 김건희 여사가 경위를 설명하시고 만약에 뭐 선물이 보존돼 있으면 준 사람에게 돌려주시고 국민들에게 사과하시고 이렇게 하면 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게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수정 교수 말이 맞다고 봅니다. 아니 상식이 아니죠. 저 상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니 게. 그러니까 예. 지금 이게 디올백 받은 거는 맞잖아요. 다 예. 아는 사실인데 그거는 실정법 위반이거든요. 김영란법 부정청탁 그 방지법의 위반입니다. 아니 받아서 안 챙겼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일단 그러니까 받았잖아요. 받았잖아요. 받기만 하면 걸립니까? 네, 받기만 하면 걸리죠. 아니 그리고 저기다 뭐 창고에다 넣어놔도 걸립니까? 그렇죠. 나중 문제죠. 즉각 돌려줘야 돼요. 즉각 돌려줘야 그리고 되고. 배우자가 그걸 알 경우에는 바로 관계 신고 기관에다가 신고를 본인이 신고를 해야 돼요. 그게 지금 법에 명시돼 있어요. 근데 그럼 법적 상황은 그럼 법 위반했는데 그럼 받은 그것만 뭐 참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되냐? 돌려주면 끝났다? 이게 너무 편한 사고방식 아니에요? 딴 분도 아니고 지금 이 형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이수진 교수가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정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래갖고 돌려주는 행위로 가면 끝내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입니까? 이게 막걸리입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막걸리 많이 나오네. 사실은 지금 그 김경률 회계사가 어제 이야기한 걸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건희 주가 조작은 법률적으로 의결한 문제가 아니다. 벌써 그건 끝난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틀렸어요. 사실은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아직도 지금 검찰이 아직까지 그 사건 종결 못 찍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 1심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그 주식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지금 직접 지시한 부분이 녹취록으로 다 드러났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이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추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럼 이게 법적으로 끝났다. 그리고 지금 김경률 회계사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거잖아요. 지금 디올백 같은 경우도 지금 대통령 부부가 엎드려 사죄하고 사과하면 끝난다고 이야기하는데 법 위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최대치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생각하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주가 조작은 법률로 끝난 거고 디올백 문제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안하다 이야기하고 지난번 대선 때처럼 김건희 앞세워가지고 한 번 더 고개 숙이고 그걸로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해도 국민이 믿겠습니까만은 그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지나간다 하더라도 대통령 임기 끝나잖아요. 그럼 다음 정권이 들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금 공소가 중지돼 있기 때문에 시효가 중지돼 있기 때문에 이거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겠냐. 국민 여론이 정말 들끓고 있다. 주가 조작. 이게 새로운 증거 나왔는데도 왜 가만히 있느냐. 디올백까지 받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얘기를 이 사람들이 지금 왜 하지? 뭘 모르니까.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주변 이 정말 철옹성 같은 여권 핵심부 내에서는 김건희의 김자만 꺼내도 뭐 잿더리가 날아오고 뭐 물병이 날아오고 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더라라는 뭐 소문도 있잖아요. 근거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윤 대통령이 5년 동안 같이 갑시다라고 굳게 다짐하고 항상 신뢰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던 김대기 비서실장이 왜 갑자기 그만뒀지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스물스물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특검법 받아야 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총선 후 특검이라도 아니면 뭐 이 부속실 설치나 또는 특별감찰관 지명 같은 다른 해법이라도 해야 민심이 점점점 그랬더니 어디다 대고 뭐 이런 얘기들이 한간에 스물스물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런데 당초에는 뭐 포스코 회장 개입 뭐 이런 그런 것 때문에 그랬다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나 김경률이나 이수정 이런 분들은 왜 이 얘기를 하지? 뭘 모르니까. 또 한 분 있었잖아요. 이상민 의원. 아니 민주당에서 시컷 얘기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두드러 패는 걸로 본인이 속해 있으면서도 그걸로 주가 올려가지고 결국 한동훈 만나더니 갔죠. 그랬더니 첫마디 뭐예요? 총선 후 특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헛다리 짚은 얘기 있잖아요. 뭐 중진들이 뭐 거기 가니까 뭐 활발한 토론을 해요? 김건희 빼면 활발한 토론을 하는 거죠. 김건희의 김자만 나오면 얼마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는지에 대해서는 미안한 얘기지만 김경률이나 이수정이나 이상민이나 이런 바깥에 있던 분들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다는 걸 전해드립니다. 할 말 없어요? 아니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이 지금 김건희 지금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참여연대가 지난 12월 19일 날 국민권익위에다 조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이게 김영란법은 사실 국민권익위 관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권익위가 조사해보고 그 실정법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검찰에다가 넘겨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 부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까? 조사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12월 26일 날 김홍일 당시 권익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선임이 돼서 겸임하면서 청문회 나왔잖아요. 그때 그 의원들이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됐느냐. 법률대로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조사했는지 착수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제인가요? 국민권익위가 하나 발표했잖아요. 조사 착수했다고 국민 알 권리 위해서 밝혀드립니다 한 게 뭡니까? 이재명 대표 헬기 이 지금 이송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조사 결과도 안 해요. 조사 착수를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 더 궁금한 건 이 김건희 이거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 왜 이거 이야기 안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보고 있으니까 정말 예, 기가 찼어요. 예. 아니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잠을 못 잘까요? 아니 그 새벽 2시에 왜 그 일반 사람들이 쓴 SNS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아니 그것도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왜 윤 대통령이 그거 눌렀느냐? 심평 변호사가 뭘 썼죠?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한번 그 캡처를 보여주세요. 그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일단 저는 한번 이해가 보십시다. 되더라고. 예. 왜 눌렀는지. 이거 아니고 예 지금 이게 뭐 자, 슬픔의 의미잖아요. 이제는 나이 때가 지나가고 헛되한 발걸음, 자기 때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무슨 자신의 때라는 것, 현직 대통령의 멘토라는 때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 이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눌렀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좋아. 잘 갔어,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 잘 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평 변호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배신감을 느껴야 되는데 뭐 나름대로 상당히 2시까지 뭐 잠을 못 자고 뭐 이렇게 국사에 뭐 이렇게 힘을 써다가 얘한테 눌린 게 안쓰럽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발끈해요. 내가 이렇게 당신하고 지금 이렇게 당신의 이런 일종의 이 섭섭한 대우 때문에 내가 떠나는데 위로의 말 한마디 못할 점 어떻게 이걸 좋아요를 누를 수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빠빠이 해도 대통령이 자기 글 눌러주니까 그냥 감업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시를 올렸더라고요. 이제는 나의 때가 지나갔다고 헛헛한 발걸음 돌리니 슬픔의 쓰나미로 변한 과거 갑자기 거세게 밀어닥친다. 슬픔의 의미라는 시를 올렸는데요. 여기에 이제 좋아요 눌렀죠.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거를 저기 밑에 왼쪽에 보니까 윤석열님 외 579명. 그러니까 새벽 2시죠. 네. 그때 좋아요를 누른 거예요. 그걸 이제 얼른 캡처를 한 건데.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윤 대통령이 통합형 지도자가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많이 실망되는 점도 있다. 가령 이번 방통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장이 된 지 3개월밖에 안 돼서 또 방통위원장으로 옮겼는데 그것도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 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 결국 모든 것이 이제 검찰로 통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게 대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그런 사적인 정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이고 저 사람이 또 얼마나 신경을 쓰면서 심신이 피곤한 상태에서 해나가는 것을 보면 또 안 됐고 하는 복합적인 감정을 느낀다. 저도 이 정부의 탄생을 위해 노력했는데 남한테 폐가 되기도 싫고 스스로 그런 걸 거둬들여야겠다고 생각하며 지난 해를 지나온 것. 끝으로 윤 대통령 내분을 위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인간적인 면과 별도로 윤 정부의 국정 운영 면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좋아요를 누른 시간을 보니까 새벽 2시더라. 윤 대통령이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그때까지 안 자고 이것을 보시는가 싶으니 내가 참 할 말이 없다. 나 같은 사람은 저 멀리 있으니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도 없으니 아쉽다. 아니 지적을 하려면 끝까지 지적해야지. 아니 이 시간까지 안 자고 무슨 짓거리 하고 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그래야지. 새벽 2시까지 나라 걱정하시느라고 노심초사하시면서 잠 못 들으시고 뭐 이렇게 하면 그건 또 좀 이상해지죠. 장성철 소장님. 2시까지 정어리 TV에서 또 오늘 나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했는지 그거 보시느라고 좀. 정어리 TV는 안 보고 뭐 저 극우 보수 유튜버 뭐 이런 거 들여다보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거 들여다보면 안 돼요. 대통령이. 근데 저 앵커님 저는 억울해요 진짜. 심평 변호사가 심정을 쭉 얘기한 거 제가 거의 2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막 보수 참칭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방송에서 잘리고. 근데 저는 이 억울합니다, 뉴스를 진짜. 보면서요. 설마 그럴까? 정말 그랬을까? 이게 정상적인 판단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새벽 2시에 페이스북 열어보고 자기 지인 글에 대해서 좋다, 싫다 이러고 있었을까? 에이 아니겠지. 근데 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에이 설마 하겠어?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실현됐잖아요. 네.
윤 대통령의 행태도 그 기억나십니까?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미국에 등장한 이후에 페이스북을 포함해서 SNS를 최대한 잘 활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아주 효과적으로 썼다고는 하지만 아니 대통령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짓을 하고 있을 시간이 있어? 여유가 있어? 이랬던 사안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러다가 트럼프가 비무장지대 DMZ 방문 포함한 우리 이 서울에 왔을 때 그 이동하는 중간에 올라오는 페이스북 글이 이거 도저히 이 대통령이 직접 하는 건 불가능하다. 결국은 팀이 따로 있구나. 이게 듀얼로 가는구나라는 게 그때 잠깐 화제가 됐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관리팀이 있겠지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예. 지금 대통령이 이런 짓 할 겨를이 있습니까? 어저께 뭐 했어요? 증권거래소에 불러놓고 정말 일반인들 관심 대상인지 모르지만 주식 관련 여러 뭐 세금 깎아주고 고액 소득자들에게 뭐 엄청난 특혜를 주고 이런 무게 있고 정말 경제 철학이 정말 뭐지라고 의심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실컷 발표하고 그리고 저녁에 가가지고 심평이라는 변호사가 정말 멘토 맞아요? 멘토라 하더라도 새벽 2시에 대통령이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돼요? 설마 그럴까라는 거를 제가 다시 되뇌었는데 정말 그랬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천사섭님이요. 새벽 2시까지 나라 걱정이 아니라 밤새 자기 걱정한 것이죠. 국민들이 자기를 향해 무슨 얘기를 하나,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정권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걱정되고 탄핵될 것이 두려워서 잠 못 자는 것이지요. 쿠시형님은 이런 글을 주셨어요. 잡아달라고 간다고 한번 튕겨봤는데 기다리고 있다는 듯 잘 가라 하니 한해 심평의 짝사랑 어찌할꼬. 보스 형님 TV. 웃음이 나와서 소개를 못하게. 술 취하면 낮과 밤을 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청보리님. 새벽 2시, 3시까지 남의 SNS 계정 들여다보고 다음날 10시, 11시, 12시, 1시에 출근하고 기본 자세가 글러먹었네요. 그 대통령 출근하는 시간 계속 막 유튜브 중계하다가 결국은 막 면허까지 취소됐던가 어쨌든가 하는 유튜버가 있던데 좀 누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늦게 출근한대요? 그렇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웃 주민이 그거를 계속 촬영을 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출근을 늦게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누구는 그럽디다 도어 스태핑 중단한 게 출근 시간 탄로날까 봐 그랬다고. 네. 답답합니다. 아니 지금 기존 청와대 같은 경우는 관제가 청와대 안에 있고 그거 왜 나오냐고. 그러니까 그럼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하고 지금 관제하고 지금 차로 한 6분 정도 거리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아마 열심히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좀 있으면 역사의 법정이 아마 올라올 겁니다. 아니 저도 용산 주변에 보면은 사이드카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혹시 영부인 아닌가? 그렇게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 6분 거리든 뭐 10분 거리든 간에 다 들통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동선이. 오늘 왜 이렇게 저를 웃기십니까? 북두칠성님 글 오늘의 댓글이네요. 소개해 주세요.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웃음이 나오고 지금. 저녁에 술 먹으면 2시쯤 잠이 깨요. 2시 잠이 깨요. 아이고 참. 아이고. 그래도 참 윤석열 대통령 덕에 웃는 날도 있네요. 이거 정말로 웃는 겁니까? 초저녁에 술 먹으면 2시쯤 잠이 깬대요. 기가 막혀서. 그래서 장르가 블랙 코미디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이고 이게 뭡니까? 정말 옛날에 홍사덕 국회 부의장 돌아가셨죠. 그분이 쓴 책 제목이 지금 잠이 옵니까? 이런 책이 있었어요. 제가 그 책을 참 그 정치인들 쓴 책은 제가 별로 잘 안 읽는데 가끔 보면 직접 쓰신 책들이 괜찮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참 글 잘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 책 아주 재미있게 읽었고 유승민 의원이 쓴 야수의 뭐가 있는데 심장으로인가? 예, 야수의 심장으로. 네, 그 책도 참 그 좋게 읽었는데 그 홍사덕 부의장이 쓴 지금 잠이 옵니까를 읽어보면 정말 정치인들이 얼마나 깊이 고민을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새벽 2시까지 정말 잠 안 자는 거 나라 걱정하고 그래야지. 문제는 국민들이 대통령이 저렇게 2시까지 잠 안 자는데 나라 걱정하느라고 잠 안 잘 거야 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다는 데 있어요. 장성철 소장 2시까지 뭐 했을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답답해요. 이게 참. 제가 최근에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 경향신문 출신 최우규. 최우규. 네. 최우규 최우규 씨가 쓴 기자? 책을 봤는데 거기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아주 늦게까지 앉아 이렇게 이거 그 관제에 있는 걸 앉아 본인은 앉아 연설기획비서관이라서 그 장면이 쭉 나오는데 그거 보면 본인 앉아 그 행정 모시는 이 비서관들이나 행정관들은 대통령이 너무 과로한다. 보고서를 너무 많이 읽으니까 뭐 그런 안타까움을 막 앉아 거기 써놨던데 사실은 뭐 옛날 노무현 대통령도 상당히 늦게까지 그때는 또 이제 본인이 직접 맞아요. 앉아 이렇게 그 청와대 이지원. 이지원 통해서 그렇게 댓글 달고 하는 거 보면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인데 그때는 대통령이 늦게까지 뭘 한다고 하면 다 진짜 국정 때문에 국사에 바빴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윤 대통령은 말 그대로 희화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윤 대통령의 비극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비극이죠. 그러니까 권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한 네 단계가 되거든요. 하나는 처음에는 출범할 땐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러다가 그것이 지나게 되면은요, 조롱과 희화화, 이 상태가 되면은 국정 운영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도 증권 거래와 뭐 여러 가지 뭐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부자들을 위해서 세금 감면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비판만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앞으로 민생 토론회 계속 하더라도 과연 윤석열 정권 지지율을 높이고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까? 참 저게 맞는 방식과 형식이냐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지방도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저렇게 나 지방 가서 여러 가지 공약 얘기할 거야, 약속할 거야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전 처음 봐요. 처음 보는 거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몇 번 이야기해요. 나 살다 이런 대통령 처음 본다고. 새벽 2시까지 안 자는 대통령도 많이 못 봤는데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은 그랬죠. 뭐 비가 와도 걱정, 비가 안 와도 걱정, 잠 못 잔다고 그랬는데